안녕하세요. 일통왕사입니다. 9월 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메모장으로 대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히타치하고 KB스타즈 경기인데, 일단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66대 62 패배를 기록했고, 나카노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이를 활용해서 팀 내 최다 득점인 이제 16점을 기록했지만 슛감이 조금 좋지 못했다는 점. 확실히 그리고 높이에는 강점이 있지만 선수들이 움직임이 둔하고 공격할 때 코트가 조금 빡빡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대 이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도 심판의 불공정한 판단이 있었고 전체적인 야투감이 조금 좋지 못했음에도 일단은 그래도 뭐 큰 점수 차이로 지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도요타와의 경기에서 74대 64로 패배를 기록했고, 뭐 이해주가 일단은 23점으로 일단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지만 2점 야투가 100%, 10개 시도에서 10개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너무 단순한 그 드라이브인 공격이 끝이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 수비가 너무 허술하게 일단 컷백, 그 백도어 이런 것들을 아예 막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손쉬운 득점을 조금 쉽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 KB 같은 경우에는 뭐 강희슬하고 김민정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리바 단속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뭐 3점 야투가 16개 시도 중에서 2개 성공으로 답없는 3점 야투감을 보였다는 점, 이 점이 좀 아쉽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어쨌든 김민정이 여전히 부상으로 아웃, 그리고 강희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해 가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박지수가 이탈을 했고 김민정이 지금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높이면에서 너무 답이 없다. 그리고 첫 경기에서 어쨌든 김소담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높이에서 조금 답없는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히타치가 그냥 높이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모리오카가 터져버리면은 외곽에서 뭐 터져주든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뭐 터져주든 어쨌든 모리오카마저 터져버리면은 히타치의 무난한 대승도 그려지는 경기로 그냥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뭐 히타치 승, 그리고 이제 저는 마엔까지, 그리고 이제 3순위로 뭐 오버,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캐세이하고 신한은행 경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61대 45 패배를 기록했고, 역시 카일라 조지가 없는 캐세이 자체는 전력 자체가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수들이 어쨌든 뭐 기본 전력도 좋지 못한데 선수들이 외곽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도 그냥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전술 이런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뭐 찾자면은 샤오위원의 키농구, 이 높이 농구가 유일하게 일단 공격 패턴으로 쓸만한 점이었는데, 어쨌든 높이의 장점이 있다 이 선수 하나만큼은 이 정도만 이제 좀 볼만한 점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뭐 전력, 경기력 다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뭐 직전 경기 이제 후지츠와의 경기에서 76대 55 패배를 기록했고, 전력의 차이로 일단 압도적인 패배를 기록했으며 선수들의 조직력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확실히 심각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후지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슈아가 빠진 상황에서 조금 신한은행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신이슬과 체이셈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라는 점, 이 점들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리카가 없는 골밑은 역시 조금 신한은행이 낮은 높이 때문에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두 양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 이 둘 다 저점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저는 고점이 더 높은 팀은 신한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연습 경기에서 82대 71로 신한은행이 대승을 거둔 맞대결 매치업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그냥 1순위로 신한은행 승을 추천을 드리고, 이게 지금 다음 회차여가지고 배당이 아직 정확하게 안 떠가지고 뭐 정확하게 뭘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2순위로 언더를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신한은행이 뭐 5점차? 5점차 내외? 5점차 내외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좋아 보이면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배당을 보고 조금 고민할, 그 기준점하고 배당을 보고 좀 고민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면은 뭐 신한은행 승, 저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언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고, 다음 경기 일단 토요타하고 BNK 썸 경기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국민은행과 그 KB 국민은행과의 경기에서 뭐 74대 64로 승리를 했고, 주전 4명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야스마가 여전히 건재하지만 스코어링을 담당해줄 미야모토 마이가 없다는 점, 이 점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고, 공격에서의 선수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지만 수비에서는 아직 선수들이 좀 손발이 안 맞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일단 수비 자체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걸리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전 경기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뭐 80대 75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소희가 27분을 출전하면서 16득점으로 일단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김소니아가 25분으로 15득점을 기록했다는 점, 이 점이 어쨌든 기대했던 이상, 생각했던 만큼 뭐 보다 일단 더 많이 출전 시간을 가져갔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네지와 이이지마 사키, 이 두 명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네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슛감, 이 슈팅 능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첫 경기에서 보여준 문제점이 확실히 슛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라인업 자체를 확인해 보면은 1번으로 지금 포인트 가드로 아네지를 쓰고 2번으로 지금 사키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명이 모두 슛감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결국 상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소희하고 김소니아에게 더블팀을 가는 그런 수비를 가져오면은 상당히 코트가 빡빡해질 수밖에 없고, 이소희하고 뭐 김소니아는 공격에서 어쨌든 야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비를 두 명을 달고 슛을 때리는 그런 슛 셀렉션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면은, 그러한 경우에서 어쨌든 지금 박혜진이 무조건 필요한 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 어쨌든 박혜진이 지금 출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좀 상대 수비 전술에 따라서 썸이 그냥 저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상대가 이소희하고 김소니아만 어떻게든 막는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오면은 썸이 굉장히 답답한 공격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력 자체에서는 양 팀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경기에서 보여준 뭐 사키의 경기력을 감안하면은 이번을 볼 수 없는, 어쨌든 결국 스타일이 어쨌든 엘보우 지역 근처 아니면은 뭐 골밑 근처, 이 지역에서의 조금 활동량을 조금 가져가야지만 효율적인 농구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결국 김소니아하고 좀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포지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사키는 공격에서의 모습은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외곽에서 어쨌든 오프더블 무브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토요타 같은 경우에 이이지마가 어쨌든 수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조금 발이 느리다는 이 단점이 갖고 있고, 아네지가 어쨌든 스크린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는 점, 이 점을 조금 감안했을 때 토요타가 오프더블 무브로 오픈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면은 오픈 3점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뭐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는 슛의 기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픈 3점이 성공률이 좋다는 점, 다른 어쨌든 슛을 달고 쓰는 3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요타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일단 토요타 승을 추천을 드리고, BNK 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몰 라인업을 들고 나오면서 무조건 스몰 라인업은 속공을 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도 무조건 속공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뭐 2순위로 오버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이 토요타하고 BNK 썸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은 배당도 조금 확실히 봐야 될 것 같고, 전력상으로 BNK 썸이 뭐 충분히 정배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홈콜을 조금 감안하면은 작년부터 어쨌든 심한 홈콜을 보여주고 있는 대회가 어쨌든 박신자 컵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뭐 BNK 썸이 뭐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건 토요타 승. 하지만 토요타 승을 만약에 낀다면은 굳이 이 경기는 뭐 금액을 올려서 갈 필요가 없는, 그냥 관전용으로만 가는 그런 용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경기 이제 일본 야구 마지막 경기인데 라쿠텐하고 오리스 경기.
라쿠텐은 타키나카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7경기 2승 4패, 방어율 4.61을 기록 중입니다. 오릭스를 상대로 통산 6경기 1승 2패, 방어율 1.59를 기록 중이며 올해는 상대전 첫 등판이라는 점, 그리고 오릭스는 타카시마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9경기 1승 1패, 방어율 3.66을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데뷔한 투수로 라쿠텐을 상대로 4경기 1패, 방어율 5.54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양 선발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타키나카 같은 경우에는 구위가 너무 좋지 못하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타카시마 같은 경우에는 제구가 확실히 불안하다. 이 두 가지의 큰 단점들을 갖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둘 다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니시카와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점, 니시카와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시절에서 보여준, 어쨌든 올해 이제 오릭스로 데려온 투수 그 타자인데, 이 니시카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오는 공 그거를 이제 결대로 밀어치는, 그리고 가운데나 몸쪽에 붙어있는 공은 당겨쳐가지고 장타로 만들 수 있는 이 타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타자인데, 올해 완전히 죽쓰면서 오릭스의 플랜이 완전히 꼬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니시카와가 살아나면서 지금 타선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면 지금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3번 오타, 4번 모리, 5번 니시카와, 이 3명만 보면은 최강의 클린업 트리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타 능력은 어쨌든 조금 기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3, 4, 5번이 보여주는 이 이름값, 그리고 어쨌든 그 타구의 타격감, 그 타격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혀 밀리지 않는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니시카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올스도 여전히 뜨거운 타격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고, 많은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고,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경기 수입전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 선발이 제구가 안 된다는 점. 수입전인데 제구가 안 되는 선발이 나오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수입전을 조금 가져갈 확률이 높죠. 수입을 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라쿠텐이 어쨌든 지금 수입전이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오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타격감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라쿠텐이 이기려면은 약간 다득점 양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저는 무조건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인다. 양 선발이 불안하고, 오리스 같은 경우에는 니시카와가 조금 살아나면서 타선이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라쿠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구가 불안한 선발을 상대하는데 수입전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조금 타선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집중력만 잘 보여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오버를 가져가면 되는 경기고, 승패를 굳이 따지면은 어쨌든 저는 오릭스 승을 보긴 하는데 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경기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남은 경기가 2경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 회차에서는 이 경기는 그냥 히타치 그냥 승, 그냥 어쨌든 단폴로 되니까 히타치 승 단폴로 그냥 가시던지, 아니면은 마엔승 그냥 이렇게 가던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다음 회차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저는 무조건 5번은 가져갈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박신자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리그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배당이 아니라 그 강승부를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대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승부를 갈 때마다 조금 똥배당식으로만 가긴 했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신한은행 역배나 이렇게 프랜승을 받으면은 신한은행 프랜 쪽으로 보는 게 좋고, 신한은행이 만약에 당연히 조금 배당이 조금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배당 배당 안 좋아도 그냥 가보는 식으로, 그러면 신한은행 승 그리고 오버,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두 개 묶어가지고 그냥 금액은 이제 강승부 금액은 아니어도 적당한 금액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어제 제가 라이브 생방송을 했는데 많이 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력은 들어왔는데 좀 부주력이 좀 두산승이 깨지면서 아쉽게 못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경기는 확실하게 추천을 드리면 일단 5번은 무조건 챙겨가시고, 이 중에서 좋아 보이는 거 가져가면 되고, 저는 어쨌든 신한은행 승이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면은 그냥 오버 이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조합을 짜드리면 오버, 그리고 여기에서는 도요타 승 오버 원하는 거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 이렇게 3개 폴더를 가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